박사님이 왕팬이 됐군요. 시간 날 때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는 게 나의 일과가 됐군요. 오랫동안 메가도스 한 결과 지금은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장상피와 생피로 회복, 식도염, 아토피, 피부 좋아짐 싹 없어졌으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삶에 의욕이 생기는군요. 빈속에 내 알 먹어도 속이 안 쓰립니다. 아참 대변도 아주 잘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토피성 피부염. 내 몸속에 이상한 물질이 굉장히 많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상한 물질들이 자꾸 내 면역세포에 발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면역세포가 심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피로회복, 장상피 화생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이 좋아지게 된 게 뭐냐면은 장상피화가 개선이 되어진 것이다. 장상피화가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영양이 좋아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이제 위장도 점점 건강해져 가고 위장이 건강해져 가니까 장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장이 건강해지니까 외부에서 이상한 단백질들이 몸속으로 잘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아토피성 피부염인가 고민을 좀 해볼 만한데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니라 일종의 그 알레르기성 염증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는요. 전부 알레르기성 또는 뭐 염증성 그런 문제지 그게 아토피성 피부염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피부에 어떤 좀 남다른 이상한 문제만 발생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겁박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저분처럼 금방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을 많이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창을 하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든 당뇨병이든 또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이든 뭐든 간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장이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염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타민C 먹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소주를 한 병 반씩 먹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비타민C는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12알, 술 먹을 때 8알 먹습니다. 간 검사하니 간이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숙취도 없어요. 아침에 번쩍 눈 떠지더라고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밑에 1000ml 하루에 12알 먹는 건가요? 궁금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네, 총 2000mg 먹어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두고 있죠. 한 개 먹는데 부들부들 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먹고 속 쓰릴까봐. 비타민C는 속 쓰린 게 아닙니다. 비타민C는 쓰린 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소화가 훨씬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에 정말 없는 위장에는 정말 좋은 물질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건데요. 이분은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 이 비타민C를 먹으니까 빨리 사라지더라. 잘 깨더라.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는 간에서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많은 물질을 분해시키기도 합니다. 독을 없애고 하는 곳이 간이다. 이 간이 기능을 훨씬 더 잘 하게 되면 내 몸에 각종 독성 물질이 들어와서 해를 주는 거, 또 지방 같은 게 들어와서 해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죠. 특히 지방 분해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뭐 지방간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나아가 간경화, 간경화가 또 지속되어지면 또 간암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분해를 굉장히 잘한다. 알코올 분해를 굉장히 잘한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삼겹살하고 소주를 같이 먹게 되면요. 분자량이 작은 것부터 먼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술 속에는 분자량이 작은
에탄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겹살을 먹으면 지방이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흡수되어져 들어오는데 이 둘 중에 누굴 먼저 없애냐면 알코올을 먼저 분해하기 쉽습니다. 왜? 분자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소를 떼어내기가 쉽습니다. 그 수소를 떼어내고 이제 분해를 시작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고 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도록 해서 배출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속에 그 알코올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 지방은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를 먹고 알코올을 빨리빨리 없애주면 지방도 빨리빨리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지방도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빨리빨리 없애서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비타민C를 안 먹을 수가 없죠. 이러니 이분은 하루에 2000mg을 먹고 건강한 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알코올 자주 드시는 분들 비타민C를 꼭 많이 챙겨 드셔보십시오. 또 술을 마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담배 4개 피로부터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 한 알로 없앨 수 있다라는 정도로 비타민C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의 간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비타민C 먹으면 간에 부담은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에 부담은 누가 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음식물들은 전부 간으로 갑니다. 간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아, 이게 독성 물질인가? 아, 이게 내 몸에 쓸 물질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한 뒤에 그 다음 코스로 돌리게 되는 거죠. 간이 걱정되시는 분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면요. 저처럼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3년 전까지는 이렇게 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고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를 먹어버렸더니 피부가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도 6g 먹기 시작했고요. 한 달쯤 됐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 쏙쓰림, 체한 느낌, 설사, 트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좀 쉬었다가 식사 중간에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은 없어졌고 트림과 방귀는 지금도 나오긴 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눈에도 좋으면 비문증과 당뇨망막증에도 좋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비문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비문증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죠. 그런데요. 당뇨망막증, 일단은 당이 좋아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C 드시면 혈당은 분명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혈당이 사라지는 이유는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가 여러분들 몸에 많이 들어가고 들어온 산소가 적혈구에 붙어서 운반이 잘 되어진다. 산소만 잘 되어져도요. 인슐린 호르몬이 작아도 나의 근육에서 산소가 충분하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당뇨 환자 운동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운동만 해도 혈당이 떨어진다. 산소만 들어와도 혈당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잘 먹고 운동하고 쉬고 이것만 해줘도 혈당 10 정도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분 비타민C 열심히 먹으면 산소가 잘 가니까 혈당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당뇨 만막증에 그 도움은 된다. 비문증도 역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단 챙겨 먹고 보자 라는 건데요. 하루에 먹는 비타민C의 양 몇 개를 먹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를 먹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양을 점점 늘려보시면 됩니다. 몇 개까지 늘릴까요? 설사할 때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이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설사할 때까지 늘려가지고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굉장히 자주 설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저는 보통 한 번에 5개씩 먹으면 이거를 한 3끼 정도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거의 설사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비타민C가 몸에 굉장히 많이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이 중요하다. 지금 비타민C 먹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나는 느낌이 별로 오지 않는다. 양을 늘려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온다. 라는 겁니다. 이분 또 그걸 한번 봐봅시다. 재미있습니다. 비타민C 9g 25일째 먹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항상 근육통이 심해졌는데 없어졌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어 힘들었는데 밥맛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 녹내장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오후가 되면 눈알이 너무 아프고 외출을 하면
속이 멀미 증상이 심해서 생활하기 힘들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박사님 유튜버 매일매일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9g 정도밖에 안 먹는다. 그것도 25일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 출발이 뭐냐면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도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비타민C 좀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한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속이 멀미 증상이 나타나고 녹내장 이런 것들 밥맛도 좋아졌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소화가 잘 되어지면 몸이 잘 돌아가고 몸속에 염증이 줄고 그렇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체온도 따뜻해지고 심장도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힘이 생기니까요.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 저도 비타민 하루 샤알씩 3년 전부터 복용하다 현재는 하루 9개에서 12개 정도 복용 중입니다. 위장병이 장상피 하생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야, 대박이죠. 뭐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냥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문의 좀 할게요. 제가 작년 4월부터 비오유키소를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차츰 다 먹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한약도 같이 복용하면서 비타민과 마그네슘 먹은 후 2-3달 뒤에 결과 좋아졌어. 공복 혈당 120에서 103으로 떨어져 당화혈색소 6점에서 6.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이 내려가죠. 그 후 그동안 철저하게 식이요법과 걷기를 하고 몸무게도 6kg 정도 빠졌다가 조금씩 커피 반잔 군것질 추가 밀가루 음식 먹기도 했는데 아주 소량이었어요. 그 후 10월 정도 체크를 했는데 공복 혈당이 133, 당화혈색소 6.4로 올라가서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113, 6.3 나왔고 어제 113에서 6.2가 나왔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비타민을 하나씩 늘려볼까요? 지금 묻고 있는 게 지금 이겁니다. 가을에는 못 넣겠는데 손발이 차가워져서 한참 지나야 따뜻하게 되고 지금은 3-4일 됐는데 편두통이 심해요. 자, 이번 혈당 좋아지고 정말 다 좋아졌는데 그랬는데 또 조금 나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시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내 혈당 관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두통에도 그 다음에 손발이 차가워졌다. 여기에도 내가 먹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뭘 먹었습니까? 밀가루도 먹고 커피도 먹고 군것질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군것질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밀가루 음식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글루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루텐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각요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있고 분자가 고분자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로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염산 위산으로 녹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먹었습니까? 커피 이렇게 먹어버린 겁니다. 커피에 또 뭐 설탕이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혈당이 널뛰기를 하고 당화혈색소도 널뛰기를 하고 거기다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일들 때문에 두통이 오게 되고 염증이 생기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잘 드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비타민C와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난다.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면 좀 막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왜 그러냐? 위산 부족이다. 소화효소 부족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잘못 먹어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소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몸속에 충분하게 0.9%가 꽉 찰 때까지는 1년 반 정도 걸린다. 그것도 아직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1년 반 만에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사실 걸리고 또 뭔가 좀 잘못 먹었을 때 좀 많이 과식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아직도 나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강의 많이 듣고 비타민C 먹고 위가 좋아졌어요. 음식 먹고 나면 트림이 났는데 비타민C 먹은 뒤로 트림이 없어졌습니다. 치토산, 소화효소 같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구하냐, 어떤 거 먹어야 되냐 이렇게 댓글에 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이분 좋아졌다는 얘기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위가 좋아졌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림이 났는데 트림이 사라졌다. 왜 그러냐? 요런 게 재밌는 얘기죠. 트림은 왜 나냐 하면은 위장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그렇죠. 위장의 가스는 왜 찼느냐 하면은 내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연소가 돼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혈관을 타고 배로 와가지고 배에서 가스 교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나가고 뱃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뱃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점점 빵빵해지니까 그 가스가 위로 밀고 올라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방기가스가 돼가지고 아래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스가 차가지고 트림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있다. 이게 비타민C의 화학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에 H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나트륨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어떨 때? 우리 위장 속에 비타민C가 들어왔을 때. 자, 나트륨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서 돌아다니다가 또 이 나트륨이 이제 세포 쪽으로 이동하죠. 세포질로 이동하게 된다. 근데 나트륨은 나트륨만 단독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붙어서 염소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염소 성분이 내 몸속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혈액으로 이동한 뒤에 혈액 속에서 적혈구의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바뀐 뒤에 달라붙어서 이게 폐로 가고 폐에서 이 탄산으로 바뀐 놈이 이산화탄소로 바뀐 뒤에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Cl 염소가 필요하게. 그러니까 소금의 이동이 좀 더 잘 되어진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이것 때문에 가스가 훨씬 더 잘 빠지게 되니까 트림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소금도 잘 챙겨 드시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진다. 하는 거죠. 이건 먹고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 먹고 오히려 위가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쏙쓰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다들 위가 나빠지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이 댓글에서는 그 반대 이야기를 비타민C 먹으면 오히려 위가 좋아졌다. 예,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나쁘신 분들이라면요, 비타민C를 좀 챙겨 드시는데 속 쓰릴까봐 두려워서 못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한 뒤에 반알 정도부터 먹어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씩 일주일마다 늘려보시면 예, 금방 위장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다. 저도 하루 비타민 CR 3년 전부터 복용하다 현재는 하루 9개에서 12개 정도 복용합니다. 위장병이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량을 보세요. 9개. 하루 3개 먹었는데 이제는 9개에서 12개를 먹는다. 위장이 쏙쓰리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면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위장이 다 좋아졌다. 이 이유가 뭐냐? 라는 건데요. 비타민C하고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반응을 해서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래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의 위장에 있는 세포에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수소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염소는 소금에서 오는 성분이거든요. 이 염소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염소가 들어가야 위장으로 들어가야 이 H하고 이 Cl하고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즉 HCO3
이게 탄산이죠. 탄산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거죠. 세포에서 빠져나오면서 염소가 들어가게 된다. 즉 가스가 빠져나오고 그래야 염소가 들어간다. 염소가 들어가야 가스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금을 드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소금에 의해서 위산을 만들어내게 되고 소금에 의해서 가스가 빠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분도 역시 위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건데요. 제가 경험하기로도 비타민C는 역시 소화를 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준다. 소화가 잘 되어야 많은 것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 소화가 별로 안 되는 그런 몸이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각종 기저질환을 좋게 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화부터 잘 되게 하자. 그러려면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자. 박사님, 저도 식도염, 위장 기능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항상 잘 체하고 힘들었었는데 박사님 강의 듣고 비타민 하루에 9알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위도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강의 매일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증명을 해주는 거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위산이 잘 만들어진다. 즉 위산이 잘 만들어지고 위산이 잘 나와야 소화가 잘 되는 거다. 여러분들 위가 좀 나빠지면 속 좀 쓰리면 위산 과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됩니다. 대부분 위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위산이 과하지 않은데 왜 속 쓰립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위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린 것이지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이 염증을 좋게 하려면 제산제 또 PPI라고 위산이 분비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약제 이런 거를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다녀도 20년 30년 동안 위장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치료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이 비타민C만 먹어도 위산이 보충되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위장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좋아졌기 때문에 쓴 거죠. 그것도 비타민C 먹고 이렇게 고치더라 라는 겁니다. 하루 8알 아침 점심 저녁 5알씩 하루 18알 아침 점심 저녁 5알씩 자기 전 3알씩 먹고 있어요. 감기, 대상포진, 갑상선 저하증, 심혈관 질환 다 적기도 민망하다. 여기다 2년 전에 위암으로 위절제 수술까지. 이때 닥터 한스 선생님 만나 비오유키소 첫째 변비가 없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위암 종합검진 결과 모든 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암도 전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비타민C 먹고 추가로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을 먹었다. 변비도 없어졌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눈, 피부, 피로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광재 교수님 영상을 보고 하루에 비타민C 6000ml 섭취합니다. 식사 후 2알씩 하루 3번.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고 피부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타민C를 먹으면 저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좋아지느냐라는 거거든요. 비타민C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산소를 내 세포에 잘 가도록 해준다. 산소가 잘 들어가면 피로가 줄어든다. 여러분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더 피곤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공기 좋은 곳에 가면 덜 피곤하다. 왜 아침에 잠이 일찍 깰까? 피로가 줄기 때문에, 즉 산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주어도 산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피로가 준다. 내 몸의 일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피곤하신 분들 비타민C 하루에 6알 정도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바뀐다.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대 초반 아들 여드름이 심했는데 비타민C 복용하고 좋아졌습니다. 여드름이 좋아졌다.
몸의 각종 호르몬 조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위장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자율신경 조절도 잘 됩니다.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보자. 비타민C를 먹어보자. 산이나 바닷가로 가자. 그러면 점점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 산에 가는 것도 싫고 바닷가도 가기 싫다. 그러면 비타민C라도 많이 드시면 된다. 그러나 비타민C만 먹을 게 아니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거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저희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1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10년 동안 고생만 한 게 아니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돈도 엄청 많이 썼겠죠.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비오유키소 먹고 좋아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변을 보고 있고 여행 시 심리적인 압박감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이분 대박난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뭘 먹었냐?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또 소화효소제 이 정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또 한번 2개월 전에 달려있는 거죠. 한 달 전 우연히 강의 듣고 비오유키소 먹으며 장의 변화를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알리고 있고 저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여기도 오랫동안 고생이죠. 요즘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비오유키소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먹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30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해도 낫지 않는 장 불편이 비타민C 9g씩 4일 만에 완치됐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18g씩 먹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30년짜리인데 비타민C 한 개로 그냥 끝내버렸다. 자, 이건 왜 이럴까요? 라는 건데요. 장이 개선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비오유키소 역시 마찬가지죠.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변비나 설사가 사라진다. 어쨌든 소화가 잘 되어지면 문제로부터 극복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C 메가도스하고 과민성 대장염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과민성 대장염이죠.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한 개씩 차근차근 없애가면 금방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 그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걸 다 먹어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 외에도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거 꼭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 과민성 대장은요,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전부 좋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먹는 것을 가지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자. 나는 소화 잘 되는데 맨날 설사가 나고 화장실 가기가 바쁜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공을 해보는 겁니다. 주로 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어지게 되면 이 단백질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장 누수로 인해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은요, 즉 장에 구멍이 생기면 이상한 물질이 뇌까지도 전달되어져 버리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뇌가 나의 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장이 나빠져서 뇌도 망가지고 뇌가 나빠져서 장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게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뇌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뇌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장을 튼튼하게 만들자. 이게 먼저입니다.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장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대장에까지 물질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 먹은 게 장에서 흡수되어져 버리니까요. 또 장 누수가 있어가지고 또 새어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장에까지 끌고 내려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재료가 바로 키토산이다. 그래서 키토산을 같이 먹게 되면 이 키토산에 여러 가지 물질이 달라붙는다. 글루타민도 붙고
초산, 식초요. 그 다음에 구연산, 젖산 이런 것들도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담에서 분비되어지는 담즙산도 여기에 달라붙고, 그 다음에 포도당도 달라붙고, 소금도 달라붙고, 이런 것들이 대장에까지 끌려 내려가야 대장도 무엇인가 영양이 와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런 것을 전부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대장의 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먹는다. 그런데 앞쪽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먹은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다 돼버리잖아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꾸준히 먹고 있으면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작 전부 다 해도 안 되던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결론은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염분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평생을 저염식, 때론 하루 정도 무염식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힘이 빠지고 원인도 모른 채 소화도 잘 안 되더니 갑자기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 역류성 식도염, 소화가 안 되어서 생기는 일이다. 소화를 잘 되게 해야 식도염이 좋아진다. 고통으로 거의 반이나 죽게 되어서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박사님의 강의가 듣다가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비타민C 하루 11개, 매 식사 때 3알씩 잠자기 전 2알 먹고 소금도 최대한 많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 실천한 지 2달 정도. 천근만근 무겁던 다리가 이제는 많이 가벼워졌음을 느낍니다. 소화도 좀 편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완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큽니다. 이분도 소금과 비타민C를 먹었죠. 비타민C 양은 11개, 11g 정도를 먹었다. 다리가 가벼워졌다. 염증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다리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생긴 염증들이 감소되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어진다. 에너지 생산이 잘 되어진다. 몸에 힘도 생긴다.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자, 비타민C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몸에 물이나 공기처럼 중요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 전체 여기저기가 다 좋아지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으면 복이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느냐라는 건데요. 화학적으로 어떻게 생긴 분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것이다. 비타민C에 여기 H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 H와 소금 속에 들어있는 NaCl, 그러니까 소금의 CL과 비타민C의 이 H가 만나면 HCl, 이게 바로 염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나서 소금이 잘 들어있는 음식을 충분하게 먹어주면 이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위산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소화를 시키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위산이 충분하게 잘 나오고 있는지 조금밖에 안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 먹고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한번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가 약해서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고 했었는데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고 난 후부터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저염식을 했는데 지금은 적당한 소금 섭취와 물을 많이 마셔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염분을 잘 챙겨 드시고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되었다.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소금을 적게 드셨던 분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봐봅시다. 박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는데 비타민C, 키토산 복용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C를 섭취를 할 때 키토산하고 비타민C,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키토산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면 비타민C를 붙잡아 두는 기능, 붙잡고 장에서 서서히 조금씩 흡수되어지도록 해주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물질들을 잘 붙잡고 있다가 서서히 흡수되도록 한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도 한다.
그 다음 내가 먹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준다. 중금속도 빼내준다. 이와 같은 식이섬유질의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대장에까지 아래까지 쑥 내려가 주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소장에서 대부분이 흡수되어져 버린다. 이것 때문에 대장이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가 작은 포도당, 나트륨, 그 다음에 초산, 식초 같은 거요.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이 대장에까지 끌려 내려가야 대장의 기능들을 훨씬 더 잘 하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대장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도 대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대장에서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영양성분들이 끌려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대장까지. 근데 식이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게 잘 끌려 내려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대장이 영양성분들이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그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키토산은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한다. 즉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섭취를 해주면 위장과 소장과 대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읽어볼게요. 어제 저녁 북부 팽만 문제로 닥터 한스 박사님과 잠시 통화로 비오유키소 복용법 수정해 주신 덕분에 북부 팽만이 18일 오늘 오후 되니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바로 좋아지니 신기하네요. 그동안 비오유키소 복용량을 늘렸었는데 수정해 주신 대로 먹으니 편해졌습니다. 비타민C도 많이 먹으니 명치 부분 팽만감이 생기네요. 복부 팽만이 좋아지니 식욕도 좀 더 생기고 불편했던 속도 좋아지고 비오유키소의 능력인가요? 강남 모 한방병원에 같이 있던 몇 분에게 추천해서 비오유키소 드신 60대 초반 여자분이 있으셨는데 지금 엄청 좋아지셨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할 정도였어요. 공포감까지 들 정도의 이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소화불량으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언제나 노력해 주시는 닥터 한스 박사님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자, 내용 보셔서 알겠지만 이분은 염분 섭취량이 작아서 몸에서 생성되어진 가스가 잘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자꾸 뱃속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팽만해지는 거고요. 방귀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스는 원래 내 몸에서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누구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가스가 폐를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호흡을 통해서 가스가 나가고 있죠. 근데 저런 복부 팽만이 오시는 분들은 그 가스가 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쌓여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못 나가느냐? 염분의 부족으로 그렇다. 그래서 염분을 잘 챙겨 드시면 가스 차는 것은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먹을 때 누구나 많은 가스가 발생하고요. 그걸 빼내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가스가 차고 누구나 한 번쯤 또 겪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 4알씩 3번 먹고 위장병 고치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모든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고 특히 피부는 종기가 잘 생겼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이분 비타민C를 먹고 위장병도 고치고 피부 종기도 이제 생기지 않는다. 비타민C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 구석구석 많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신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의 기능 중에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비타민C가 이런 물질들을 부신에서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분말로 되어진 비타민C를 잘 좀 챙겨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타민C 먹으면 처음에는 피부가 더 나빠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되죠. 양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심해지고 적게 먹으면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양 조절을 잘 해서 꾸준히 드셔보시면 된다. 그리고 양을 계속 늘리면서 먹어야 된다. 우리 뇌세포
토에 필요한 양만큼 부신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 잘 챙겨 드셔보시면 피부도 좋아진다. 이분처럼 종기가 생겼는데 저런 것도 안 생기게 되더라. 저는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 편한 잠을 자지 못했는데 비타민C 하루 6,000 비타민 D 한 알 이것밖에 먹는 게 없는데 지금은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어서 소화제를 딸고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소화제 먹지 않습니다. 피곤함도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지금 일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부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진다. 산소가 잘 가게 되면 피로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서 피곤함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평소에 산소가 좀 부족했었는데 비타민C 먹고 산소가 잘 가게 되니까 피곤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뭐 소화 잘 된다. 즉 소화가 잘 되어야 피곤한 게 없어야 잠도 잘 자게 되고 기타 나머지도 좋아지게 된다.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먹으면 속쓰림 너무 많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 이게 다른 음식물보다 비타민C가 약간 산성이죠. 그것 때문에 속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보다는 훨씬 덜 산성이죠. 이분은 위장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고 위장에 염증이 생겨 있는데 약간 산성인 비타민C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건드리니까 속쓰림이 나타난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은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비타민C를 한 개를 드셔보시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한 2개 정도 이렇게 늘려서 계속 쭉 드시다가 또 더 늘리고 이렇게 해 가시면 되는데 저 식후에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양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개를 먹고 있는지 2개를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개를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면 반 개를 드시고 반 개를 먹었는데도 속이 쓰리면 또 그 반의 반을 먹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위산 분비 능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염분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보고 비타민C 몇 개나 먹고 있냐고 묻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먹고 있는 양은 보통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먹는데 오늘 저녁 먹을 때도 4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먹고 정말로 먹는 건 몇 개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방에 4개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C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편한 거, 값싼 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까는 거는 이렇게 소리가 잘그락 나는 이런 게 좋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내 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입안에 넣었다가 컵에다가 토해낸다고 그러는 짱구 같은 사람도 있던데 자, 제가 넣었다가 넘어가는 소리 들었습니까? 여기 토해낸 거 아닙니다. 이 컵. 앞으로 10분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의 댓글에 무수히 많은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을 써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여기 댓글에다가 해주시면요.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강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 난 이걸 이제야 봤을까? 이토록 내게 필요한 것이었거늘. 감사합니다. 비타민C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열심히 챙겨 먹게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영양제 중에 한 가지다. 수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조건 빼놓지 말고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비타민C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죠. 저는 50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는데 2년째 비타민C 섭취 후 엄청 좋아졌습니다. 좋아져도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졌다. 그래서 요즘은 음주 중에도 섭취 중인데 덜 취한다라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니까 만성질환인 어깨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어깨 통증도 아마 소화장애와도 관계가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이분 유추한 것이 맞죠. 어깨 통증과 소화장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어깨가 아픈 건 어깨의 혈액순환이 안 된다. 어깨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혈관이 막힌다. 근육 속에는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막힌다. 막히면 산소와 영양성분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그 공급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때문에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 물론 뭐 그거 외에도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순환이 되어지지 않는다. 물과 영양성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프다. 왜 막히느냐? 염증 때문에 막힌다. 자, 염증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몸 안에서는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내가 아닌 이런 물질들을 찾아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 이 과정 자체가 염증인 겁니다. 면역세포가 움직이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과 싸우는 거. 이게 염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서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아프다 이런 것들 대부분 염증들이라고 보면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특히 단백질이 분해가 잘 안 되고 분해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흡수되어져서 혈관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온 그 단백질과 싸우다 보니 그게 염증이 되어진 거죠. 결국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염증이 일어나니까 두통이 오기도 한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비타민C는 그럼 왜 소화를 잘 되게 해줄까요? 라는 건데요.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게 되어지면 위산이 되어진다. 이분은 평소에는 뭐 소금을 조금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타민C를 먹고 훨씬 더 좋아졌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으라라고 이왕재 교수님은 하루에 6g씩 은 먹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요. 분명히 여러분들 몸에 이적이 일어난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다. 자, 또 다른 분의 글도 읽어보죠. 박사님 영상 건강의 앞잡이 감사. 아유, 제가 앞잡이가 됐군요. 맞습니다. 하트. 저도 비염, 위염, 신장 사구체 여가율도 수치가 좋아졌고요. 차가운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MSM, 글루타치온 등등 같이 했습니다. 약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비타민C 매일 12g 먹었지요. 자, 비염 좋아졌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비염의 출발이 뭐냐면은 소화불량입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고 소장에 문제가 있고 장 누수를 가지고 있고 장을 통해서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면 내 몸 여기저기서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약한 코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장력 좋아졌다. 그 다음에 신장 사구체 여가율.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장 사구체 여가율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들이냐면 지방이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사구체 여가율,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여가가 잘 된다. 그러니까 혈중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려면 염증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혈압을 고치려고 한다. 당뇨를 고치려고 한다. 몸 여기저기를 고치려고 한다. 말이 안 된다. 모든 것의 근본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것입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자, 이분 또 읽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본인 한 알 하루에 비타민C. 어휴, 이분은 또 한 알 드시네요. 정화 비타민 필수, 비타민 D 필수, 비타민 K 필수, 칼슘, 프로폴리스 필수, 프로바이오틱스, RTG, 오메가3 필수, CoQ10 필수, 아연 필수, 셀레늄, 소팔메토,
글루타치온, 피크노제놀, 이거는 전부 필수네요.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죠. 다만 비타민C를 좀 덜 드시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이거 분명히 드신 것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씩.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그 밖에 매일 공복에 올리브 오일, 사과, 커피 플러스 강황 한 잔, 70대 초반임, 생애 최고로 건강한 느낌, 그리고 매일 한두 시간씩 산보, 피로감, 감기 기운, 손발, 무릎 저림, 쏙쓰림, 두통 등 완전히 소멸, 복용 기간은 5년 이상임. 이분은 100살까지는 무조건 날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시고 계시죠? 하루에 한두 시간 산보. 그렇게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양제 외에도 저분은 여러 가지를 많이 드시고 계시죠. 저런 다양한 영양제를 통해서 내 몸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또는 항상성 조절 능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염증이 없는 몸으로, 튼튼한 몸으로 만들어 주려고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걸 망가뜨리도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약물입니다. 약물은 내 몸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감기약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쓸데없이 졸리기도 하다. 나른해진다.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고 혈액,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적혈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감기약 먹기 전에는 똘망똘망하게 되어져 있던 그런 적혈구가요. 감기약 먹고 나서 엉망이 됩니다. 막 응겨붙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약물이고요. 영양제는 몸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힘내라, 따뜻해져라, 조절이 잘 되게 되어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으면 이 약물에 의해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다소 내려준다. 덜 부작용이 오도록 해준다고.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 약물들은 적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약물을 이렇게 먹고 있거나 주사로 맞고 있을 때 영양제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이 집니다. 영양제는 결국 약물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물질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우선인가?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결정이 바로 판단이 서죠. 하다가 영양제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약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코로나 확진자로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하였습니다. 평소 때 몰랐다고 해야 할지 없었다고 해야 할는지 당뇨와 혈압이 있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당뇨 398, 혈압 200 이상으로 높게 나와 폭 내려가지 않고 당화혈색소는 7.6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원호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매 식사 때마다 비타민C 5알, 마그네슘 식사 후 오메가3, 키토산 먹고 매 식사 30분 후엔 운동하고 당뇨 체크하며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8일 병원 가는데 다녀와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자, 이분 비타민C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 오메가3 드시고 키토산 드셨다. 그리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그랬더니 거의 정상으로 나온다. 이런 멋진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면 분명히 저분처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떨어진 혈당이 얼마 전 박사님의 비타민C 영상을 보고 혈당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느껴 늦게나마 박사님의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유익합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 게 안타깝네요. 저도 이제 알았지만 제 영상이 깁니다. 네, 짧은 영상도 한 200개 정도 있고요. 긴 영상이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도 다 하지 못해가지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보기가 힘들어서 잘 안 누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챙겨보시는 분들 열심히 챙겨보시라고요.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비타민C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키토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소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여러 가지 뭐 영양제 아마 드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서 점점 건강해지시고, 건강해지시면 댓글을 또 써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영상을 못 보시고 아직도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비타민C를 먹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